안녕하십니까. 핫한 뉴스를 미국적 시각으로 분석해드리는 이컷이 미국이다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안타까운 미국 소식 하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들고 있는 것은 Assault Rifle, 즉 돌격 소총입니다. 대부분의 매스슈팅에서, 즉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총기이죠. 자주 등장합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4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매스슈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요, 현재 미 전역에서 38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요, 현재까지 가장 총기 난사가 많이 발생했던 2022년의 기록인 36건을 가뿐하게 넘긴 기록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총기 난사가 왜 벌어지고 이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자, 올해 총기 난사에 대한 피해 상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현재 38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고요. 이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사망한 피해자 수는 모두 197명입니다. 그리고 총격에 부상을 당한 사람은 91명이고요. 다행히 이 사람들은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올해 발생한 38건의 총기 난사 가운데는요, 쇼핑몰 같은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 10건에 그치고요. 나머지 중에 18건은 주택 같은 사유지에서 발생했답니다. 자, 가해자들은요, 대부분 별거한 연인이나 가족 구성원, 아니면 이웃 간에 벌어진 사태였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애할 때는 조심하세요. 상대방을 화나게 하면 총 맞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요,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난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한 분노 표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에 의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허나 흥미롭게도 사유지에서는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은 보통 애인이나 가족관계 아니면 이웃 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정신질환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불화 아니면 이웃 간의 분쟁, 이런 사소한 이유들이 사건 발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매스슈팅에 대한 패런들을 보면요, 두 가지의 심리 상태를 볼 수가 있답니다. 첫째로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분노. 이 두 가지 감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최근 미국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팬데믹의 영향도 꽤 크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많은 미국인들은 포스트 팬데믹 스트레스 디스오더라는 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팬데믹 후유증 정도 되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장기간의 격리 상태에서의 왔던 스트레스,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마주해야 했던 수많은 죽음들,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만들어냈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자신을 총기를 무장하게 되는 상황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일예로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기간 중에 60억 개의 총기가 미국에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5분의 1가량은요, 최초 총기 구매자들에 의한 구매였다는 것입니다. 이 거두어들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양의 총기가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된 것이죠. 또한 팬데믹 이후에 따라온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 서민들은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게 됩니다.
이런 그 상황들은 사람을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질병으로 많이 이끌었는데요. 일예로 요즘 그 운전을 하다 보면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미국 그 드라이버들 굉장히 여유롭고 매너 좋고 양보 잘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의 끼어들기나 아니면은 라인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참지 못하고 운전 중에 쉽게 화를 냅니다. 사실 그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요.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로드 레이지, 즉 그 운전 중 총격 사건, 이것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예로요. 2018년 미국에서는 그 로드 레이지 그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최소 7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렇지만요. 2022년 작년에는 그 수가 141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현재 이런 그 국민들의 그 피로와 정신질환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자, 아시다시피 그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민영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값이 매우 비쌉니다. 의료비가. 그래서 정신질환이 있어도 대부분 치료받기가 어렵죠. 거기다가 정신질환 환자의 그 환자 치료 시설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도 외면당하고 정부도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는 실정이죠. 또한 그 정신질환이 의료 기록에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들은 직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 총기 범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직장에 와서 총 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건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뽑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모두가 쉬쉬하는 상황이 되고요. 이 정신질환이 심해지면 총기 난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요, 예전부터 이들로부터 총기를 뺏기 위해서 총기 규제를 심하게 강화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총기 규제로 해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총기 규제 덕분에 그 예전에 비해 총기 구매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일반인들에게요. 실제로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들은요, 더 이상 이 어설트 라이플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마이 오토매틱 웨폰, 그 자동 권총의 구매는요, FBI와 그 로컬 경찰서 두 가지의 그 스크린 프로세스,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스크린 프로세스는 범죄자와 정신질환자를 총기 구매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그 법적인 제도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 어떤 주는요, 그 총기를 구매할 때 일주일에서 한 7일, 10일 정도까지 기다려야지 총기를 픽업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상대방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자살에 대한 의도를 방지하고자 그런 효과를 노린 그 법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신원조회 프로세스가 무의미하냐면요. 이러한 그 총기 제재법을 시행하는 그 주들이요. 사실상 그 총기 범죄가 줄지 않습니다. 줄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스크린 프로세스에 대부분 그 범죄자들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루트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에는 고스트건이라는 총들이 있는데 이런 그 고스트건은 정부의 그 레지스터 등록이 되지 않거나 도난된 총들입니다. 이런 총들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양이 깔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매우 쉽게 총기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정부가 미국민에게서 총기를 모두 거둬들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그 미국 헌법 2조가 그 개인의 총기 소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총을 들고 설치는 이 미국에서 자기 방어 수단을
빼둬버린다면 정부가 미국 국민들 중에 몇몇은 분명히 분노를 할 것입니다. 우려를 할 것이고요. 사실상 그 미국의 경찰력도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미국 정치계는요, 총기 업체로부터 어마어마한 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의 불법화는 미국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타깝지만 이런 잠재적인 범죄자들로부터 총을 뺏을 수 없는 이 암울한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국민 개개인이 이런 상황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올 수가 있으며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마음가짐과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전문가가 권하는 총기 난사 상황에서의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이런 상황에서는요, 경찰들이 대부분 투입이 늦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범인들은 이런 어서트 라이플을 들고 설칠 거고, 보통 경찰들은 권총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스와트 팀이 오고, 다른 경찰들이 오고, 그 다음 작전 회의를 짜고, 이러기 전까지는, 경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3, 40분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잘하면 1시간 정도 후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 상황을 파악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되, 경찰이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상황을 파악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상황이란, 첫째, 주위의 엄폐물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요. 또 출구를 찾습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엄폐물로 일단 이동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 엄폐물이 총기를 막을 수 있는 엄폐물인지를 제대로 인지를 해야 할 것이고요.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를 또 서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2의 슈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수상한 사람이 없고 출구가 보인다. 그러면 신속하게 탈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총소리나 화약 냄새가 가깝다면 킬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킬존은 이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에리아를 뜻합니다. 킬존에 가깝다면 되도록이면 킬존에서 멀어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몸을 절대로 세우지 말고 몸을 숙이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보통 이런 류의 범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을 선호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타겟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동할 시에는 눈에 되도록이면 띄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동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엄폐물이 적에게 식별이 된 경우, 즉시 다른 엄폐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 사격을 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폐물에서 엄폐물로 이동하면서 계속 슈러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탈출 경로 중에는 로비처럼 오픈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이를 데인저 크로싱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발견을 하면요. 일단 총격의 패턴을 파악하고 움직여야 한답니다. 사수가 슈러가 탄창을 교체하거나 총알이 재밍이 되거나 아니면 총격이 멈췄다. 이렇게 인지를 했을 경우에 잽싸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또한 조명이 어둡거나 아니면 사수가 잘 볼 수 없는 공간을 dead space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dead space가 있으면 이곳을 잘 이용해서 이동해야 된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당신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면,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책임을 할당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일 텐데요. 심각한 공황 상황이 올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는. 그럴 때 개인에게 어떤 잡을 주게 되면 개인의 집중력의 향상을 도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룹원들한테 어떤 사람은 정찰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상황 파악을, 어떤 사람은 엄폐물을 찾고 이런 식으로 임무를 분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랍니다. 일곱 번째로,
만일 그 슈러가 가까이 있다면 제압을 시도하라네요. 이건 좀 웃깁니다. 자, 만약에 슈러가 긴 라이플을 들고 있으면, 이런 라이플을 들고 있으면, 바닥에 그 몸을 밀려서 눕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네요. 그래서 이제 총을 쏠 수 없는. 그리고 만약에 슈러가 권총을 들고 있다면 다소 좀 위험하답니다. 하지만 뭐 팔을 위로 들어서 제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제압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압을 해야 한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법 집행기관이 모든 상황이 종료됐음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정리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제압이 끝나면 제2의 슈러가 있는지 주의를 사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8번째로요. 그 슈러가 제압을 해서 만약에 무기를 획득했다. 그런데 경찰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즉시 무기를 놓고 두 손을 들어야 한답니다. 두 손을 들고 나는 그 트래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답니다. 왜냐면 그 미국은요, 그 경찰의 5인 사격으로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총기를 놓지 않으면 뚜렛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총기를 놓고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답니다. 이 얘기는 전직 그 네이비실 대원이 썼다고 하는데요. 뭐 약간 영화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뭐 총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서로 밟히고 이런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택티컬하게 움직일 수 없죠. 하지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탈출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방금 설명드린 이 리스트에서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그 총기 난사 사건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 미국 사람들은 참 암울합니다. 하지만 이게 미국이죠. 미국은 총기가 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칼을 들고 설치는 그 범죄자보다 총을 들고 설치는 범죄자가 훨씬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암울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재밌고 흥미로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